바람 태풍으로 불릴 만큼 강한 바람이 예고됐던 태풍 바비는 다행히 도내에 재난 수준의 피해는 남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불면서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전국적인 확산세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김제지평선 축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축제 재전위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바람 태풍으로 불릴 만큼 강한 바람이 예고됐던 태풍 바비는 다행히 도내에 재난 수준의 피해는 남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초속 3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어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원의 한 모텔 입구의 간판이 주차된 차들을 덮쳤습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한 간판이 떨어져 차량 2대가 부서진 건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자동차 2대를 이동 조치시키고 간판이 이제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완전히 떨어뜨린 다음에 바닥에 이제 안전 조치. 높고 큰 소나무도 맥없이 꺾여 왕복 2차선 도로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태풍 바비는 다행히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목요일 새벽 전북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져 모두 14건의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소방에서 안전 조치한 것밖에 없고요. 창문 파손 하나, 간판 안전 조치 5건, 수목하고 도로장애물 제거 8건, 그거밖에 없어요. 무주 덕유봉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1m에 달하는 바람이 관측됐고 고창에도 초속 27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목요일 새벽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고창이 45mm로 가장 많았고 폭우 피해가 컸던 남원 지역의 경우 29.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전북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30에서 8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미리 재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원. 사과 표면이 배처럼 변했습니다. 매끈해야 할 나무는 거칠게 갈라졌고 일부는 바짝 말랐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저희 같은 경우는 태풍이 전반적으로 오기 전에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보험금 지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숭아는 안 넣고 벼하고 사과 그렇게 지금 2가지만 1년에 매년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에서 90%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일에서부터 고추와 마늘, 양파, 밭작물까지 다양합니다. 농협용 시설과 시설 내 작물을 비롯해서 일반 작물 22개 품목이 해당되고 지역별 특산품 위주의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전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요인은 태풍, 집중호우, 우박, 한파, 서리 피해, 폭염 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손해보험이니까 자동차 사고 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고쳐놓고 이건 내 사고 났었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직원이 나가서 일단 먼저 분다거나 아니면 그 평가인들이 오시거든요. 신고를 하시면 그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죠. 조사를 하고 나면 정리를 하셔야죠. 피해가 극심한 경우 보험과는 별도로 농림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원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최근 남원 지역 수해 지역을 찾아 냉장고와 세탁기 등 폐전자제품을 수거했습니다. 또 자원순환공제조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김경호, 길건 씨와 개그맨 윤정수 씨, 전 프로야구 선수 마혜영 씨가 함께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지원 등 수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이들은 수거 활동 이후 3천만 원 상당의 세탁기 60대를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잠시라도 웃어 오시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0명을 기록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남모 기자.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는 27일 오후 6시 기준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4명으로 전날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84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이틀째 지역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21명, 익산 8명, 김제 3명, 고창이 2명 순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이 35명, 해외 입국이 26명입니다. 하지만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다행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소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방심은 금물이겠습니다만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 파악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기존 확진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치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방문지 폐쇄 회로를 조사해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회사나 가족 확진자와 친밀한 관계의 접촉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전북 지역 예식장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 2단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주말 지역 내 예식장 3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신랑 신부를 제외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면서 모든 행사는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는 이동이나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전북도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 도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 등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난 18일 지역위원회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문에는 2022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 탈당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유명 식당과 카페 등이 포함되면서 유명 식당 카페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테이블 거리 두기, 입장 인원 제한 등 각 매장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북 지역에는 총 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발 N차 감염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재유행 이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확진자 동선에 불특정 다수의 도민이 오고 가는 유명 식당이나 카페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각 식당과 카페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주문 대기 시 거리 두기, 입장 인원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 지역 내 일부 카페는 테이블을 줄여 거리 두기를 강화하거나 포장 판매만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 침체에 따라 3,300억 원의 올해 세 번째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추경에 전세버스 종사자 2천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 관광업계에는 최대 4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 570명에게 최대 2천만 원 특례 보증, 호우 피해 복구 2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2,450억 원과 7,68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김제 지평선 축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제시 지평선 축제 재전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재전위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영상과 체험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천일염전 보존을 위한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 조성 사업이 고창군에서 추진됩니다. 심원면 고전리 염전부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갯벌 세계유산센터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염생식물원과 자연생태원, 소금 관련 6차 산업화 단지가 들어섭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생태계 보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태풍 뒤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 우리 지역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우량은 30에서 80mm로 예상되며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26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26도, 한낮 기온은 30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30도, 정읍, 고창 31도, 김제, 부안 3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다 그친 뒤 다음 주 초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낮더위 속에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높은 기온에 비가 이어지며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온열질환 취약계층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